그 다음에 5.16이 일어난 다음에 그 대중들에게 5.16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깡패. 그러니까 그 4.19 때 그 정치 깡패들 많았잖아요. 그 50년대 자유당 때도 그렇고. 그 깡패들 소탕을 하는데 이게 중국 영화에 보면 문화혁명 때 이런 것들 나오죠. 반혁명 분재에서 콧갈 씌워갖고 조리 돌린다고 하죠. 이렇게 길거리에 하는 거. 그 조리 돌리는 걸 군대가 총 들고 돌렸는데 그 중에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유명한 이정재예요. 이정재 앞서서 이렇게 길거리를 행진을 하고 그 했는데 이정재는 그러니까 진짜 단장님, 대장님, 그 내가 존경하는 우리 지용택 회장님이 4.19 후에 잡혀 들어와서 이정재하고 같은 방에 있었대나, 앞방에 있었대나. 근데 이정재가 정말 그 대장의 풍모가 있더라. 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깡패들도 이렇게 이름 써갖고 하는데 이게 삼천교육대가 이거보다 조금 얌전하게 했는데 규모는 훨씬 크게. 그래갖고 또 사람들 잡아다가 뭐 기화돈이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척단, 서산 개척단 만들고 불황아들 잡아다가 한 거. 그런 게 형제복지원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공화당을 만들었는데 공화당 만들 때는 이제 만드는 정치자금 때문에 4대 의혹 사건. 워커힐, 빠찡꼬, 또 뭐죠? 새나라, 증권파동. 그래서 이제 4대 의혹 사건 벌어지고 했는데, 민주공화당을 만드는데, 공화당의 사전조직. 사전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놨어요. 정치활동을 금지시켜 놓고, 공화당만 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조직을 했는데, 이 사전조직은 말썽이 난 게, 황태성 간첩 사건. 간첩 사건이 아니라 밀사죠. 밀사도 내렸는데 황태성이가 공화당의 사전 조직을 해줬다. 코치를 해줬다. 이렇게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발기에 큰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때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국일보가 필화 사건을 겪는데 사회노동 신당, 즉 공화당, 민주공화당이죠. 근데 신당의 명칭을 사회노동당으로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영국 노동당의 정강 정책을 따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한국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근거 없는 일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당시에 한국일보 기자를 했던 사람의 이동복이라고 있습니다. 이동복 하면은 지금 극우파 쪽에 이동과 비슷하게 돼 있는 양반인데 또 김영삼 대통령 때 훈령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남북대화를 할 때 정부의 훈령을 조작해서 남북대화 판을 깨버리는 참 희한한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 학교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정치인을 면담하는 게 있고 뭐 구조상 나도 한 꼭지를 맡으라고 해서 알았어 누굴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동복 씨를 하라는 거예요. 이 극우파 대장을 어떻게 안 났냐 했는데 또 흥미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성공회대학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고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을 하라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하십시다. 하고 해서 이제 만나서 한 두세 번 만나서 인터뷰를 이제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JP의 비서실장을 나중에 해요. 자민련 비서실장이었고 이 사진이 JP 사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바둑도 보이는데 이 선글라스에 딱 비치는 게 김정필이 장고하고 있는 그 모습하고 분위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김정필 사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걸 찍은 사이인데 나도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한 교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사회노동당 그 필화 사건은 왜 좀 너무 어이없는 사건 아니냐. 저거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 당시에 한국일보 상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펄쩍대면서 한 교수 사회노동당 필화 사건이 그냥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런 논의가 진짜 있었습니다. 설마 그랬더니 한 교수 이거 언론에 안 난 얘기인데 나도 공개 안 했던 얘기인데 하나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5.16이는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이래. 근데 김종필이가 그 지금 서울시의회 그게 옛날에 최고회의였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을 한 200명쯤 불렀대. 그리고 혁명에 대한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에 대한 백브리핑을 한다 해갖고 하니까 내신 기자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얘기는 엠바고다. 보도 금지다. 보도 금지고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법률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사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얘기다 하면서 이제 그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하다 이제 하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혁명의 실세는 김종필이구나. 장도영 박정희가 아니라 김종필이구나 하는 느낌을 다 가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주어가 나는이래. 우리는이 아니라 군부는이나 우리는 아니라 나는 이래서 혁명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혁명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기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대요.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김종필이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회주의 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생각에 동구식 사회주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나세르식 그건 민족사회주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김종필 입에서 나온 그 정말 망설이지 않고 나온 용어는 사회주의였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 그리고 그 공화당을 준비할 때 실제로 나왔었던 얘기들을 자기네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도 신중하게 토론을 거쳐서 이 정보의 신빙성을 따져서 기사를 낸 거죠. 그냥 낸 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나도 깜짝 놀랐고 특히 사회노동당 사건보다도 김종필이가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할 겁니다.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종필이 견제를 받아서 이게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 그 위위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공화당의 김으로 박정희가 말을 타고 공화당을 만든 김종필을 내보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종필의 물을 빼고 자기의 정당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다시 들어와 하고서 이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요거 재밌는 건데 뭐냐면은 서귀포 횡단도로를 놔요. 이 도로가 아까 그 깡패들 잡아갖고 개척단을 제주도로 보내서 길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의 이름이 지금도 나이 든 택시 운전사들은 5.16 도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식 명칭이 5.16 도로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마 공식 명칭은 바꾼 것 같은데 뭘로 바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런 개척단들을 많이 보내죠. 이게 이제 삼천교육대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이비 기자. 4.19가 난 다음에 언론 자유 해갖고 신문사가 많이 생겼는데 박정희가 언론을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비 기자 다 잡아들여 해서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에 70명. 전방 기엄사에서.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기자들 다 잡아들이는 거 하고 언론 통폐합도 그때 단행하고 한도의 신문을 하나씩만 만들어서 통제하는 그 방침을 누가 씁니까? 전두환이가 집권한 다음에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가 썼었던 5.16 직후에 썼었던 이런 정책들 삼천교육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노동계 재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인들 정치 규제해갖고 자기들끼리 민정당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계를 재편하고 구정치인을 지들 마음대로 너는 정치하지 마. 이제 그렇게 묶어두는 거. 이런 수법들이 다 전두환 노태우가 배운 수법이 다 박정희가 썼던 겁니다. 전두환이는 이 학생 시위, 육사 생도 시위를 조직을 한 다음에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로 갔다가 중앙정보부로 가서 인사 문제를 담당을 했고, 노태우는 방첩대에 가서 이 장도영을 구속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군인으로서 그리고 박정희 밑에서 영남 군벌로 이제 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 사람들 6.41기 대위 때였고, 박정희는 요게 이제 그 전역하는 장면인데요. 전역하기 싫었죠. 왜냐면은 나중에 박정희는 뭐 정권을 장악했지만 63년만 하더라도 아직 박정희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정희가 그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오래 장기 집권을 할 거라고도 사람들이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옛날 군대식으로 치면은, 어이, 정희, 박군, 뭐, 이제 이렇게 박정희보다 선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계급 높았다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니까, 시절이었으니까, 군복을 입고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자꾸 군복 벗으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열심히 싸워서 지킨 민주주의의 상품 진열장인데, 거기서 박정희가 딴짓, 이게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전역식이, 그래서 박정희가 명언을 남기죠. 다시는 대한민국, 이게 울기까지 했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디 만화에서 고바우인가? 그 만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불행한 군인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2999만 9999명. 그런 만화가 나왔었습니다. 그 5.16을 거쳐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치렀는데,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군인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민정 이양 반대. 그러니까, 좋거든. 군인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왜냐면은, 시골 면장까지 중이나 대위가 시골 면장했다는 거예요. 거들먹고 이고 다니고 하니까, 뭐, 군정 계속합시다. 하는 그런 이제 데모가 있었고, 5.16을 거쳐서 민정이양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제3공국이 시작이 되지만, 박정희에 의한 군사 독재가 군복만 벗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어지고, 군 정보기관이 최고 권력기관이 돼서 움직이는. 그래서 군사 독재가 30년을 이어집니다. 박정희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해서 이제 30년 군사 독재가 이어지는데, 그 군사 독재 기간을, 군사 독재가 있었던 시기, 바로 이제 5.16은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졌고요. 인터넷에서 5.16 관련자들의 사진을 찾으려고 사람 이름 치면은 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젊은 연예인이나 무슨 지방 도의원이나 뭐 시의원 하는 사람들, 이름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사진이 나오지. 뭐 인터넷에서 오늘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하기 몇 년 전에 검색했을 때보다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도 이제 사진들이 점점 자꾸 바뀌게 돼서 그런 모양인지, 검색어를 바꿔서 넣으면은 좀 검색이 될 듯한데, 아예 인물 사진들은 검색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 옛날 사진들 흔하게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진 빨리 찾아서 뭐 하나 둬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거의 2시간 걸렸네. 1시간 50분 걸렸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제가 강의할 때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막바지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못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강의는요,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에 대한민국사 같이 읽기, 그걸 진행하고, 이렇게 길게 하는 특강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되죠. 그래서 5월 21일, 22일, 23일이 10주기인데, 거기에 앞서서 21일, 22일 이틀 두 번으로 나눠서 이 특강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